하나.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꺼라.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피부는 예전 같지 않고 눈가엔 주름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웠다. 아마도 젊은 시절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살던 시간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했던 젊은 날.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항상 더 웃기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애썼다. 대학 시절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이름난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한 번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 너는 너잖아. 하지만 그땐 그 말이 와닿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 한편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대신 내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곤 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들의 시선이 만든 무거운 짐이 나를 점점 짓눌렀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진실. 40대 초반 큰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낸 후 상사와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한동안 사람들의 뒷말이 두려워 회사 근처 카페에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 점심을 같이 먹던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사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런데 결국 지나가더라고. 사람들은 곧 잊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맞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50대에 들어서며 나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그 첫 걸음으로 오래 묵혀둔 꿈,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그림은 왜?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내가 즐거워 보이자 질문도 점차 줄어들었다. 내 삶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얻는 자유. 남의 시선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한 예로 동네 마트에 잠깐 들르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고 나갔던 날이 떠오른다. 처음엔 조금 민망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도 얻었다. 55세 때 직장에서 은퇴한 후 바로 여행을 계획했다. 남들은 은퇴 후엔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새벽 산행과 해외 탐방을 하며 내 삶을 다시 채웠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칠의 비밀. 윈스턴 처칠의 삶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정치적 판단 실수로 비난받기도 했다. 그러나 처칠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2차 세계대전 중 그의 리더십은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역사의 길이 남았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 없는 성공은 없다. 그의 일화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확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 실수와 결점을 받아들이기. 실수는 성장의 일부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렵다고 해서 실수를 피하려 하지 말자.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 하면 부담이 크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옷을 입어보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주변 소음을 줄이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비난은 때때로 소음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소음을 걸러내는 방법으로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 있는 관계에 에너지 쏟기. 남의 시선에 얽매일수록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기 쉽다. 나를 진정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진솔한 감정을 나눌 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진정으로 나다운 선택을 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가 스스로 내려야 한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내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은 내가 설정해야 한다. 마침내 자유를 느끼던 날. 60대 중반, 동네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기타 연주를 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실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연주를 시작하니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내 연주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었냐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도전이든 주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의 황혼에야 얻은 교훈. 70대를 앞둔 지금 나는 확신한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다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내 방식대로,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간다. 혹시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아직도 남의 시선에 얽매여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당신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 길이야말로 당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당신만의 길을 걸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길 바란다. 2. 남의 눈치 볼 의미가 없는 이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노년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 당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한다고 느낄 때도 그들은 사실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가 생각난다. 이 부부는 오래된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지냈다. 몇몇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남들은 오래된 차를 보며 한두 마디 평가할 수 있지만 정작 부부는 그 차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로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의 한 남성이 회의 중 실수로 동료들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그는 그날 저녁 온종일 그 일을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같은 동료들이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실수를 오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시간은 유한하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시간은 당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다. 인생은 짧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자신의 선택을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70대에 접어든 한 여성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보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포기하고 집안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지역 무용동호회에 가입했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의 가치를 되찾았다. 또 다른 사례로 80대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 항상 바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무시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깨달았다.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보낸 시간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타인의 의견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들의 의견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이웃들은 저 나이에 힘들게 저런 걸 왜 하지?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정원이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자 이웃들은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타인의 평가가 얼마나 쉽게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예로 한 70대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잠깐 쳐다보고 하는 평가가 진짜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진정한 평가는 스스로 내려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기 쉽다. 결국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에 달려 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낚시에 빠져들었다. 그는 매일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고 몇몇 사람들은 한심하다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에게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균형과 평화를 찾는 시간이었고 그는 스스로를 낚시로 치유하고 있었다. 남들이 낚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의 마음속 만족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아무도 당신 대신 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하는가? 80대의 한 노부인은 평생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여행? 위험하기만 할 텐데. 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말했다. 내가 느낀 자유와 행복은 내가 결정한 것이기에 더 값졌다. 그녀의 삶은 타인의 걱정보다 그녀의 용기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시를 쓰기 시작한 한 노인은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평가받는 대신 매일 일기처럼 시를 써내려갔다. 그는 말했다. 이 시는 내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타인의 평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혜를 담은 명언. 노년의 지혜를 한층 더 깊이 새겨주는 명언들이 있다. 이 명언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면 삶의 질 또한 달라진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의무는 우리 자신에 충실하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루소의 이 말은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교훈을 준다. 노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 이 명언은 남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길을 걸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노년이야말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날 완벽한 시기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오프라 윈프리.
이 말은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년에는 외부의 판단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부심 있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자신을 믿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강하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명언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명언들은 우리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전해준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제한하는 족쇄와 같다. 그 족쇄를 스스로 풀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이며 그것을 책임질 사람도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할 사람도 결국 당신 자신뿐이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덜 보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신답게 사는 길이다. 셋.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스스로를 잃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사례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보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은 젊은 시절 외모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자신의 주름과 흰머리가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주름은 내가 얼마나 웃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이런 자기 수용은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파합니다. 루이즈 헤이. 이 명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곧 행복한 관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원천이 된다.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다.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안다. 80대의 한 남성은 은퇴 후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늘렸다. 주변에서 왜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말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는 적절한 거리감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는 당신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이 명언은 건강한 경계가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과거의 감정을 내려놓는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 이들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한 노부부는 결혼 초기 갈등으로 인해 몇 년간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아내는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용서는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열쇠입니다. 마야 안젤루. 마야 안젤루의 이 명언은 용서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70대의 한 남성은 손자와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손자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요즘 아이들은 달라며 불평하는 대신 손자에게 게임을 배워보았다. 그 경험을 통해 둘은 더욱 가까워졌고 그는 말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시작됩니다. 칼 로저스. 칼 로저스의 이 말은 상대방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임을 나타낸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관계의 중심에 둔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한 60대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여행과 그림 그리기 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니 가족들도 내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주변 세계도 빛나게 됩니다. 틱나탄. 틱나탄의 이 말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스스로 창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작은 순간에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안다. 이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기쁨을 찾으며 그 감사함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0대의 한 남성은 매일 아침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감사일기를 썼다. 그는 말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로 느껴집니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파했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멜로디 비티. 멜로디 비티의 이 명언은 감사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오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의 태도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철학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며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